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 원주 지역 낮 기온이 19도까지 오르면서요,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이 한결 또 포근함이 더욱더 느껴지겠는데요. 이 하늘도 맑을 것으로 보이면서 정말 따뜻한 봄빛을 느끼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기온도 조금씩 오르면서 날은 대체로 포근하겠다고 하니까요. 이 주말 휴일 계획 있으신 분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먼저 한 주간의 도내 정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원주 부부축제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는데 그 준비 상황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 시립합창단이 시민들을 위한 아파트 단지 내 콘서트 좀 어떻게 또 진행되고 있는지 오늘 또 전해드리도록 하죠. 4월 15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본격적인 꿀의 수확철을 앞두고 꿀벌이 집단 폐사하면서 올해 수확을 준비하던 강원도 내 양봉농가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양봉협회 조사 결과 도내 등록된 사유 근수 중 약 절반 정도인 2만 8천여 봉군이 이번 월동 피해 봉군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도내선 철원과 삼척, 강릉, 양구 등의 지역에서 피해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현재 강원도 측이 나서서 피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올해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1조 6,891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본 예산 대비 10%인 1,539억 원의 중간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또 정부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 사업, 준공 시기가 도래한 민선 7기 주요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확장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서 154억 원이 배분되었고, 또 지역경제 활력과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 개발엔 280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도내 이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정치부의 이하늘 기자 연결하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각 정당별 이제 경선 이 절차에 돌입을 했는데 깜짝깜짝 놀라는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죠, 이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로 황상무 전 KBS 앵커가 단수 공천되었는데 김진태 전 국회의원 결국 이제 컷오프 되었고요. 이 소식 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어제 오전에 황상무 전 앵커를 강원도지사 후보로 단수 추천했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공천 신청을 했었던 김진태 전 국회의원은 컷오프가 됐는데요. 황상무 전 앵커는 대선 과정에서 중앙선대위 언론전략기획단장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TV토론 대응 전략 등을 조언한 바가 있습니다. 또 강원선대위 공동의장을 역임했었는데요. 황 전 앵커의 단수 공천 배경에 이른바 윤석열의 마음이 작용한 것은 아니냐라는 지적도 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 측은 그 점에 관해서 부담이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일부 공관위원이 우려하기도 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나 황 후보의 경우에는 TV토론에 잠시 도움을 주긴 했지만 그렇게 따지면 모든 당원이 윤석열 당선인과 이런저런 친분이 있다면서 윤석열 당선인과 친분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황상무 후보 어제 오후에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했죠. 네, 단수 공천을 받은 황상무 전 앵커는 단일 대우로 전진해서 반드시 도정 교체에 승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 전 앵커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대승적인 결정과 선택을 존중한다면서 강원도의 새 시대, 새 인물에 대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도정 교체를 열망하는 모든 분들과 힘을 합쳐서 단일 대우로 전진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각오도 다졌는데요.
컷오프된 김진태 전 의원에 대해서는 함께 선의의 경쟁을 해주신 김진태 예비후보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또 김진태 후보님이 펼치고자 했었던 뜻과 의지를 전폭 수용해서 민주당 12년 도정을 교체하고 역동적인 강원 발전을 실현하겠다고도 얘기했는데요. 이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강원도가 더 이상 낙후와 소외, 소멸의 땅이 되지 않을 것이며 제가 도지사에 당선된다면 포대접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자신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김진태 전 의원의 지금 움직임이 또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뭐 특단의 대책까지든지 이야기했었고요. 좀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어제? 네, 우선 일단 당의 발표가 있던 그 직후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과연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느냐며 공관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관위에 이의 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탈당 후에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원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말 동안 상황을 살펴보면서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경우의 수를 살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선 의원 출신인 김진태 전 의원이 지난 2019년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망언 논란으로 중앙당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바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공관위에서 고려했다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강원도지사 이제 후보가 이제 확정되었다라는 이제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민주당 쪽에서의 움직임도 이제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도지사 후보군이 한지 없어요. 원창묵 전 후보도 이제 사퇴를 했기 때문에요. 자, 그렇다면 이광재 의원이 좀 빨리 등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또 여론도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일단 강원도지사 후보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누가 될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단연 이광재 의원의 결단에 관심이 더 쏠리고 있습니다. 우선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경우에는 원창묵 전 원주시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지금 현재 도지사 공천 신청자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앞서서 거론됐었던 당내 후보군도 다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광재 의원에게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도지사 출마를 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원주권을 중심으로 해서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중앙 무대에서 정치 기반을 넓혀가는 게 본인과 강원도에게도 장기적으로 좋은 결정이라고 반대하는 기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좀 많은 고심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선거는 인물과 구도가 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지난번 대선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당선되었고요. 또 강원도에서도 굉장히 큰 표차가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구도상으로는 국힘이 아직도 유리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은 강원도 내 18개 시군 전체에서 50% 이상 득표를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치적인 지형이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지 않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만약에 이광재 의원이 도지사 선거에서 패할 경우 그 후에 정치 인생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해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르면 이번 주말에는 결정을 내린 후에 다음 주께는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르려면 이달 말까지는 그만둬야 하는 데다가 국민의힘이 강원도지사 후보를 결정짓는 등 선거 시기가 좀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결단의 시간도 앞당겨졌다는 게 이광재 의원 측근의 설명입니다. 동시에 이광재 의원 측이 춘천의 도지사 선거 캠프로 쓸 사무실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식 출마 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이광재 의원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또 이제 원주갑 선거구는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그렇죠. 보궐선거 역시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이번 지방선거에 적용될 광역의원 정수 조정 이제 여야가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더 의원 같은 경우 가운데에서 현재 지역구 41석이었습니다만 3석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일단 결론이 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야가 광역의원 정수 조정에 합의한 가운데 강원도는 3개석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강원도 광역의원 의석수는 현재 41개인데요. 그중에 44석으로 3석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춘천의 경우에는 현재 5개석에서 2석이 더 늘어 7석이 되었고 원주시의 경우에는 현재 7석에서 1석 더 늘어서 8개 선거구까지 증가했습니다. 강릉은 4선거구에 더해서 1개 선거구가 더 늘어나면서 5석으로 됐는데요. 당초 인구 하한선에 미달되는 곳은 정선군과 영월군으로 두 곳이었는데 영월군의 경우에는 2석은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정선군은 1개 선거구로 통폐합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컨트리에서 정선은 한 곳이 줄고 또 원주가 한 곳이 늘었군요. 또 원주 같은 경우 선거구 조정도 해야 되겠고요. 바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정치부의 이한을 기자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 부부축제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올해 부부상, 또 부부엽서 공모전 등의 프로그램이 또 행사에 앞서서 모집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축제 준비 상황 점검하도록 하죠. 원주시 부부축제위원회 이중교 추진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원주 부부축제 이게 몇 월 며칠입니까? 5월 21일입니다. 5월 21일, 22일. 네.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 뭐 그런 의미로 부부의 날인 것이겠죠. 네네. 예. 올해가 이제 원주 부부축제가 열리는데 벌써 20번째라고 들었습니다. 좀 네. 어떤 축제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그 매년 5월 21일이 세계 부부의 날이자 네. 원주 부부의 날인데 요즘 젊은 세대가 그 결혼을 하지 않는 문화가 대세를 이루고 자녀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서 이혼율이 증가하며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네. 결혼을 하면 그 부부의 소중함을 느끼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가꾸어가는 문화를 널리 홍보하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혼인 분들도 많이 들으시는데 결혼하면 좋은 거 확실합니까? 결혼을 하면은 서로 좋은 점을 통해서 예. 팀워크를 이루면서 하면은 훨씬 더 그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부부축제 해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좀 여태까지 시민들의 참여도 호응도는 어땠습니까? 원래 그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다가 보니 네. 그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 행사장을 가득 메울 정도로 해마다 더욱 그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달 21일에 이제 열리는 건데 네. 뭐 행사 일정, 또 장소 어떻게 네. 진행되는 겁니까? 그 5월 21일이 둘이 하나 되는 날이라고 네. 원주 부부의 축제인데 해마다 그 치안예술관에서 진행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좀 더 큰 행사장으로 해서 원주시청 밑에 있는 그 백운 아트홀에서 네. 4시부터 부대 행사와 5시에 본행사를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또 달려보니까 마침 토요일이군요. 네네. 예.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또 지장을 받았었는데 올해 네네.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뭐 그 저희도 대면과 비대면을 같이 준비해 왔는데 지금 이제 그 코로나 이 방역이 좀 풀리는 그런 추세라 네. 저희가 지금 올해는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많은 원주 시민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 사전에 네. 이달 6일까지 또 올해 부부상도 공모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분야인지 공모가 이루어졌습니까? 네. 원래 부부상 수상자는 4개 부문이 있습니다. 네. 그 원주 부부상, 행복 가족상, 희망 부부상, 장수 부부상에서 4개 부문을 시상하는데 올해는 그 희망 부부상 대상자가 없어서 일주일을 더 연장해서 네. 접수를 해서 이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예. 그럼 4개 부문인데 네. 좀 어떤 분들이 선정되었는지 살짝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근데 저희가 아직 이제 4월 19일 네. 오후 3시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7분의 공적심사위원들이 참여하는 아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아직은 결정이 안 됐군요. 예. 네네네. 접수만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몇 분 정도가 이 공모에 신청을 했습니까? 지금 전부 8부부가 신청을 했습니다. 예. 원주 부부상의 2부부, 예. 장수 부부상이 4부부를 신청을 해서 역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장수 부부상이요. 예. 네네. 이분들은 보통 그 결혼 생활 한 50년 정도 하셨나요? 어떻습니까? 결혼 생활을 60년 이상 하신 부부와 예. 예, 그 연세는 86세 이상 두 분이 생존해 계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예. 정말 장수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이분들을 단 종합적으로 해서 이 장수 부부상이니까 제일 오래 사신 분들 그냥 뽑으면 되겠고요. 네. 나머지 부분은 좀 약간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군요.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예. 이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행복 가족상은 다문화 가정이든지 예. 아니면 자녀를 4명 이상 둔 부부라든지 이제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네. 이제 희망 부부상은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에 모범이 되는 삶을 영위해 가시는 분. 또 원주 부부상은 이게 이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부부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지만 또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주위에서 좀 칭송을 받으시는 분, 네. 삶의 모범이 되는 분을 선정하는 게 이게 좀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부상을 수상하신 분들 네. 우리가 정말 리스펙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여러 가지 남다른 또 그런 또 삶이 있어야만 이런 수상이 가능하지 않은가 싶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엽서 공모전 이 작년에 처음 시행되었는데 굉장히 아주 호응이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엽서 공모전도 올해 시행된다고요? 네네. 작년에 반응이 너무 좋아서요. 올해는 조금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제 주제는 사랑하는 당신에게라는 제목으로 배우자에게 쓰는 엽서 공모전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부부의 글을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초대 작가이신 윤남중 한글서예가께서 재능 기부로 써주신 글을 2만 장을 인쇄하여서 배포해드리면서 홍보할 예정이고요. 예. 이제 4월 18일 월요일부터 5월 6일 금요일까지 우편으로 접수를 받아서 한국문인협회 원주지부에서 5월 둘째 주에 심사하여 대상 1분, 최우수상 4분, 우수상 4분, 입상 41분, 총 50분을 선정하여서 공표해드릴 예정이고요. 네. 그 대상 수상자는 부부의 날 행사장에서 부부상 수상자분들과 함께 시상식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저도 한번 상상을 해보니까요. 네. 부부가 이 행사에 참여해서 이런 또 수상을 하게 되면요. 굉장히 좀 뭉클한 마음이 들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예, 다른 분들 또 어떻게 사시는지 또 이야기만 듣더라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뭐 가화만사성이라는 말, 뭐 어떻게 보면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것이 또 잘 풀린다는 말은 정말 뭐 변함없는 진리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의미에서 부부 축제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만은 지역이 꼭 필요한 행사는 정말 자리매김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좀 초대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또 마무리 정리했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은 그 수신 제가호 치국 평천을 하고 가정을 이렇게 화목하게 못하면서 사회에 이렇게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요. 그 코로나 때문에 요즘 떠나없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그 원주시의 조정용 그 시장 대행님께서 예산도 증액하여 주시고 또 여성가족과의 이병성 과장님을 통해서 부부축제 추진위원회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아주 성대하게 준비를 잘하고 있어서 올해 아주 너무 즐겁고 행복한 행사가 될 것 같고요. 또 2022년 제20회 부부축제 행사를 홍보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주신 KBS FM 97.1 영서 남부권역 방송에도
깊이 감사드리고요. 예.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덕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원주시, 감사합니다. 예, 원주시 부부축제위원회 이준규 추진위원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원주시립합창단이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서 찾아가는 콘서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또 새로운 공연 문화로 자리 잡은 원주시립합창단의 찾아가는 발코니 콘서트 그 현장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추인혜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아파트 단지에서 이 합창단의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발코니 콘서트라고 이름이 이제 붙여졌는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원주 시립합창단은 코로나가 시작됐던 2020년부터 집 앞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발코니 콘서트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 6일 연세대 캠퍼스에서 시작해 총 11회에 걸쳐서 원주시 아파트 곳곳을 방문해 콘서트를 진행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연주회를 열고 주민들은 집 발코니에서 편안하게 연주를 감상했습니다. 실제 발코니에서 연주가 이뤄지는 건 아니지만 문화활동을 즐기기 어려웠던 시민들이 집에서도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발코니 콘서트를 진행할 장소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들의 사전 신청을 받았는데요. 접수를 시작한 지 20분 만에 마감될 만큼 인기가 뜨거웠습니다. 첫 해 12개 아파트 단지를 시작으로 지난해엔 22개 아파트 단지로 확대 운영했는데요. 원주 시립합창단 임상순 단무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0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저희가 모든 공연들이 다 취소가 됐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퇴근 후에 집에만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공연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그것에 대한 이제 갈증도 있어서 제가 직접 찾아가는 음악회로서 아파트 집에서 보는 그런 콘서트를 기획해서 가면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원주 시립합창단은 원주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공연을 어디서나 즐길 수 있도록 많은 기회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원주 시립합창단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실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곳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고 내외 연주들이 초청 연주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시민분들이 조금 더 저희 원주시립합창단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현장 분위기도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일정 또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네, 예정된 11회차의 공연 중 어제가 두 번째 연주회였는데요. 저녁 시간 바람이 부는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자리를 찾아 공연을 감상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문을 열고 발코니에 서서 공연을 구경하는 주민들도 많이 계셨지만 실제 공연하는 합창 단원들 가까이에서 휴대폰을 들고 공연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시민분들도 많았는데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오랜 시간 문화활동을 하지 못하던 시민분들께 일상 속 작은 즐거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는 6월 29일까지 3달간 9회의 아파트 단지 공연과 2회 대학 캠퍼스 공연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15명의 합창 단원들이 솔로와 듀엣, 중창, 합창을 인기 있는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 뮤지컬 하이라이트로 들려줄 예정입니다. 올해는 또 처음으로 캠퍼스에서도 공연을 진행했는데요. 이번 시범 운영하는 대학 캠퍼스 공연의 반응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야외 버스킹 공연을 확대할 계획도 있습니다. 남은 공연은 명륜동, 태장동, 단계동 등인데요.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주민들에게 작은 재미와 힐링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해질녘 아파트 단지에서 좋은 노래를 즐기던 어제 현장을 찾은 시민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좋지요. 너무 좋네요. 이베이터에 그것도 붙여놓고 그래서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안에서 듣는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들으니까 너무 좋지요.
아유,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좋은 음악도 들으니 얼마나 좋아요. 마음도 좋고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다른 아파트 주민들도 다 나와서 이런 거 좀 참여해서 마음이 은혜롭고 좋잖아요. 이렇게 저녁 시간에 다 퇴근하고도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발코니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가족끼리 구경하는 게 참 좋네요. 네. 자, 평범한 일상 속에 또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합창단의 공연을 감상한다는 거 정말 편하고 또 신기한 공연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남은 일정 또한 또 많은 시민들이 함께 또 좋은 기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발코니 음악회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인혜 리포터였고요. 자, 4월 15일 금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대희, 구성의 문수위원이었고요.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